안녕하세요, 원쌤입니다. 오늘 들어가실 건 미용사 일반 기출문제인데요. 11-3에 출력해서 같이 보시면 되고요. 먼저 푸신 분들은 확인하시면서 답 체크하시면서 들어가시는 걸로 할게요.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버티컬 웨이브, 웨이브의 흐름이 수평이다. 버티컬 웨이브는요, 흐름이 세로입니다. 요거 자주 나와요. 수평 아니고 세로선이에요. 답은 1번. 두 번째 리세트, 다시 말하는 거 맞고요. 호리존탈 웨이브, 웨이브의 흐름이 가로 방향 맞죠? 4번 오리지널 세트, 기초가 되는 최초 세트. 네, 맞아요. 2번 핑거 웨이브와 관계없는 거, 손으로 웨이브 주는 거 얘기하시는 건데 1번, 2번, 3번, 4번 다 맞는데 4번에 보시면 테이퍼링, 싱글링이란 단어가 있어요. 테이퍼링은 뭐였죠? 테이퍼링, 자, 끊어내는 기법이었죠? and normal deep tapering 종류가 있었습니다. 싱글링은요, 빗과 가위를 이용해서 머리를 정리하는 기법이었습니다. 얘네는 핑거 웨이브랑 전혀 상관이 없는 얘들이죠. 답은 4번. 3번 스캘프 트리트먼트 시술 과정에서 화학적 방법과 관련이 없는 것은 물리적 방법을 찾으면 되겠네요. 양모제 화학, 헤어토닉 화학, 헤어크림 화학제, 스티머는 물리적. 수증기 쏘는 저거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스티머 물리적 방법이죠. 답은 4번. 4번 빛의 손질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금속빛은 제외. 틀린 거 찾으라는데 금속빛은 제외한대요. 플라스틱 빛에 대한 거에 대한 문제로 보시면 되겠네요. 첫 번째, 빗살 사이에 때는 손로 제거하거나 심한 경우는 비눗물에 담근 후 브러쉬를 닦고 나서 소독을 한다. 맞습니다. 증기소독과 자비소독 등 열에 의한 소독과 알코올 소독을 해준다. 빛은 플라스틱 빛이고요. 우리가 따로 그런 열 처리된 빛을 사용하긴 하지만 보통은 열에 약해요. 근데 증기소독을 하면 녹습니다. 휘를 수 있어요. 자비소독도 100도씨 물에 15분에서 30분간 담갔다 빼는 걸 뜻하는 소독인데 그렇게 하면 빛이 녹겠죠? 2번 틀린 거. 네, 답은 2번이네요. 세 번째, 빛을 소독할 때는 크레드루스, 역성 비누액 등이 이용되며 세정이 바람직하지 않은 재질은 자외선으로 소독한다. 네. 소독 용액에 오랫동안 담가두면 빛이 휘어지는 경우가 있어 주의하고 끄집어낸 후 물로 헹구고 물기를 제거한다. 맞습니다. 답은 2번이네요. 5번 다음 중 헤어 브리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거 찾으래요. 첫 번째, 과산화수소는 산화제이고 암모니아수는 알칼리제이다. 네, 맞죠? 두 번째, 헤어 블리치제는 산화제의 작용으로 두발의 색소를 옅게 한다. 브릿지, 탈색, 이렇게 노랗게 빼시는 거 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헤어 블리치제는 과산화수소에 암모니아수를 소량으로 더해서 사용한다. 네, 맞아요. 과산화수소에서 방출된 수소가 멜라닌 색소를 파괴시킨다. 과산화수소는 수소 방출이 아니고 산소를 방출해요. 과산화수소는 H2O2입니다. 물에 산소가 하나 추가되어 있는 모양이거든요. 얘가 안정적인 물과 산소 하나로 쪼개지는 거고 산소가 방출되는 거예요. 일단 답은 4번이네요. 6번 네일 에나멜에 함유된 주된 필름 형성제는, 이거 그냥 자주 나오는데 이거 지금 그냥 외워도 돼요. 니트로셀룰로즈입니다. 자주 나와요. 똑같이 자주 출제되는 편이에요. 7번 두발이 지나치게 건조했을 때나 두발이 염색에 실패했을 때 가장 적합한 상부 방법. 실패, 복구할 수 있는 거 찾으면 되겠죠. 플레인 샴푸, 일반 샴푸니까 아닐 거고, 에그 샴푸, 에그 샴푸는 프로테인 샴푸, 프로틴 샴푸, 단백질 샴푸 등의 이름으로 불리우는데 이거 뭐죠? 손상 모발에 쓰시는 거죠. 답은 2번이겠네요. 약산성 샴푸는 아니고 토닉 샴푸는 이제 시원하게 세정하는 거고, 여기서 답은 2번. 8번의 미용의 과정으로 바른 순서로 나열된 거. 소재가 있으면 얘를 구구성을 하고 제작을 하고 보정을 해야 되는 거. 또 자주 나오는데 답은 1번입니다. 9번 다음 중 커트를 하기 위한 순서로 가장 옳은 것은? 이거 저거 생각하시면 돼요. 실기 순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위그, 통가발이 있으면 우리 분무하죠. 칙칙. 그리고 빗질하고 블로킹 뜨고 슬라이스 이렇게 나눠주면서 스트랜드 꼬아주죠.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10번 첩지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첩지가 뭐죠? 우리 조선시대 때 가르마에다 이렇게 꼽는 장식품이거든요. 그거 내용 틀린 거 찾으라네요. 틀린 거.
1번 첩지의 모양은 봉황과 개구리 등이 있다. 네, 봉황이랑 개구리가 있었습니다. 2번 첩지는 조선시대 4대 부에 예장할 때 머리 위 가리마리를 꾸미는 장식품이다. 맞는 얘기예요. 왕비는 은 개구리 첩지를 사용하였다. 아니요, 왕비는요 도금으로 된 봉황이나 용 첩지를 사용하였습니다. 개구리 첩지는 이제 다른 분들, 그 밑에 분들, 뭐 다른 분들이 사용을 했었죠. 개구리도 도금이 있었고 은, 동 이렇게 첩지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누가 돌아가시거나 그랬을 때는 흑각 개구리 첩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일단 여기서의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첩지는 내명부나 외명부의 신분을 밝혀주는 중요한 표시이기도 했다. 네. 다음 11번 레이어드 커트의 특징이 아닌 것은 레이어 커트. 우리 실기 과제 중에 하나죠. 네. 1번 커트라인이 얼굴 정면에서 레이프 라인과 일직선. 커트라인이 얼굴 정면에서 레이프 라인과 일직선의 스타일이다. 커트라인이 얼굴 정면에서 레이프 라인과 일직선이라고? 뭔 소리죠? 1번 아닌 거. 두 번째, 두피면에서 모발의 각도를 90도 이상 커트한다. 네, 레이어 커트는 두피 각 두상면에서 두상각에서 전부 다 90도로 들어서 커트를 하는 게 레이어 커트죠. 세 번째, 머리형이 가볍고 부드러워 다양한 스타일을 만들 수 있다. 네, 가볍습니다. 머리 길이가 다 동일하다 보니까 무게가 분산되어 있어요. 그래서 머리가 가벼운 편이고요. 네이프 라인에서 탑 부분으로 올라가면서 모발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는 커트이다. 밑에가 더 길고요. 시험 레이어 커트 생각하면 동일하게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는 시험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네이프 라인에서 탑 부분 가면서 모발의 길이 좀 짧아지긴 해요. 뒤에가 좀 더 길게 층층층층층층층을 머리 끝까지 다 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짧아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답은 1번이네요. 문제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답은 1번입니다. 12번 두발 커트 시 두발 커트를 3분의 1 정도를 테이퍼링 하는 것은 테이퍼링 종류 3개밖에 없죠? 엔드 노멀 딥 3분의 1 끝에다 하는 거니까 엔드 테이퍼링이겠네요. 답은 3번. 13번 시스테인 퍼머넌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퍼머넌트는요 두 종류가 있어요. 일반 퍼머넌트랑 시스테인 퍼머넌트가 있습니다. 시스테인 퍼머넌트는 손상 머리에 하는 거예요. 좀 약하게 들어가는 건데 일반 펌 하셔야 되는 일반 모발에 시스테인 퍼머넌트를 하면 잘 안 먹어요. 잘 안 먹습니다. 그런 퍼머넌트예요. 첫 번째, 아미노산의 일종의 시스테인을 사용한 것이다. 네, 맞아요. 환원제로 티오글리콜산염이 사용된다. 환원제로 티오글리콜산염이 사용되는 건 일반 퍼머넌트예요. 종류가 딱 두 개입니다. 일반 퍼머넌트와 시스테인 퍼머넌트. 환원제 티오글리콜산염 사용되는 건 일반 퍼머넌트. 답은 2번. 여기서는 시스테인이 사용되는 거예요. 티오글리콜산염이 아니라 시스테인이 사용되는 겁니다. 세 번째, 모발에 대한 잔류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네. 연모 손상 후 시술에 적합하다. 네. 14번 영구적 연모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영구적 연모제, 염색제 뜻하는 거네요. 1핵 알칼리제로 휘발성이라는 점에 암모니아가 사용된다. 네. 2제 산화제는 모피실 내로 침투하여 수소를 발생시킨다. 수소가 아니에요. 왜 자꾸 아까도 수소라고 나오던데 그 산화제 뭐죠? 산화제 과산화수소 쓰잖아요. 과산화수소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H2O2에서 물과 산소로 쪼개집니다. 답은 2번. 세 번째, 제1제 속의 알칼리제와 모페필을 팽현시켜 모피질 내 인공색소와 과산화수소를 침투시킨다. 네. 모피질 내의 인공색소는 큰 입자, 유색 염료를 형성하여 영구적으로 착색된다. 네. 답은 2번. 다음 15번 두피 타입에 알맞은 스캘프 트리트먼트의 시술 방법에 연결이 틀린 것은 찾아볼까요? 건성 두피 드라이 스캘프 트리트먼트 맞고요. 지성 두피 오일리 스캘프 트리트먼트 맞고요. 비듬성 두피 핫 오일 스캘프 트리트먼트. 비듬성은 뭐죠? 댄드러프 사용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3번. 정성 두피 플레인 맞습니다. 16번 샴푸제의 성분이 아닌 것은 계면활성제 필요하겠죠. 점중제 애매하는데 뭐 일단 맞는 거긴 해요. 기포중진제 맞는데 산화제는 우리 염색제나 아니면 탈색제에 쓰는 게 산화제죠. 파마할때도 쓰시고요. 샴푸제는 산화제는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17번 파운데이션 사용 시 양볼은 어두운 색으로, 양볼을 깎아야 돼? 어두운 색으로 하고 이마 상단과 턱 하부는 밝은 색으로 하면 그럼 볼 쪽이 빵빵하신 분들이겠네요. 뭐죠? 둥근형. 2번. 18번 가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틀린 거 찾으랍니다.
1번 양날의 견고함이 동일해야 한다. 동일해야 되겠죠? 가위의 길이나 무게가 미용사의 손에 맞아야 한다. 그럼요. 가위 날이 반듯하고 두꺼운 것이 좋다. 날이 두꺼우면 불편합니다. 날은 얇은 게 좋아요. 왜냐면 귀 안쪽이나 세밀한 부분을 또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얇은 데가 좋습니다. 답은 3번. 19번의 모발의 칙수의 결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일단 여기 써있는 네 가지 전부 다 모발의 결합은 맞아요. 모발의 결합은 맞지만 칙수의 결합, 측면이거든요. 측면, 가로로 된 결합이 여기에 세 개가 있고 세로 결합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시스템 결합, 옆 결합, 수소 결합은 칙수의 결합이에요. 옆 해서 가로로 결합이 이루어진 건데 폴리펩티드 결합은요 주쇄 결합이라 그래서 세로 결합이에요. 세로 결합. 그래서 얘만 다른 겁니다. 주쇄 결합. 안 써지네. 주쇄 결합에 세로 결합이 폴리펩티드 결합. 나머지는 칙수의 결합, 가로 결합. 20번. 두발에서 퍼머넌트 웨이브와 형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아미노산은? 이거 두발, 단백질, 아미노산 이런 거 나오면 시스템밖에 없어요. 다 시스템입니다. 전부 다. 21번 수질오염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물에 녹아있는 유리산소, 딱 유리산소 보자마자 용존산소, DO 찾으시면 되겠죠? 가끔 자주 나오는 거 뭐죠? BOD도 자주 나오죠?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22번 출생률보다 사망률이 낮으면 14세 인구가 65세 인구의 2배를 초과하는 인구 구성하는. 이렇게 나오면 그려보세요. 그래프를 딱 놓고서 여기가 100살, 여기가 0살 그려봅니다. 출생률보다 여기가 출생률 그래프. 출생률보다 사망률이 낮대요. 어딘가 이렇게 있겠죠? 사망률이 낮대요. 14세 요쯤의 인구가 65세 인구의 2배를 초과한대요. 그만큼이라고 치면 2배를 초과한대요. 2배를 초과하는 여기서부터 2배. 여기가 14세쯤 될 거고 여기가 65세쯤 되겠죠? 2배 초과하는데 출생률보다 사망률이 낮대요. 일단 이렇게 갈 건데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그래프겠네요. 피라미드형입니다. 그래서 한쪽 그려놓고 반대쪽은 똑같아요. 보통.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피라미드형에 대한 문제입니다. 23번 보건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보건행정 그러면 항상 여기 여기 안에 지역사회에 대한 내용을 찾으시면 돼요. 첫 번째, 공중보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의 책임하에 수행하는 행정활동. 네, 맞는 내용 같은데? 개인보건의 목적, 개인보건 아니죠? 국가 간의 질병 교류를 막기 위해. 국가 질병 교류는 WHO에서 맡겠죠? 4번. 공중보건 목적, 공중보건은 일단 맞는 얘기. 개인이 책임하에 수행하는 행정활동. 개인이 책임 아닙니다. 공공이 책임하겠죠? 답은 1번이네요. 24번. 콜레라 예방접종은 어떤 면역 방법인가? 맨날 나오는 문제죠? 우리 아마 이제는 아셔야 돼요. 예방접종을 하러 갈 거래. 예방접종은 인공적인 거야? 자연적인 거야? 예방접종은 인공적인 거죠? 예방접종을 맞는 걸 내가 갔어요? 당했어요? 예방접종이니까 간 거지. 인공 능동이겠네. 답은 2번. 기생충이 인체 내 기생부위 연결이 잘못된 것은? 첫 번째, 구충증, 폐 아니고요. 이거 12지장입니다. 12지장이에요. 답은 1번이네요. 나머지는 다 맞는 거. 폐엽증은 폐고요. 요증은 요지에 직장, 그쵸. 간헐증, 담도 맞고요. 답은 1번. 26번 다음 중 불량 조명에 의해 발생되는 직업병이 아닌 것은? 안정피로. 못하네요. 안정피로입니다. 안정피로. 조명불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고요. 두 번째, 근시. 조명불량 발생할 수 있겠죠. 근육통. 조명이 안 좋은데 근육통이 생기나요? 상관없죠. 답은 3번. 안구 진탕증. 생길 수 있겠죠. 다음. 27번 주로 여름철에 발병해서 어패류 나오면 솔직히 볼 거 없어요. 어패류 나왔으면 장염이에요. 장염비불이요. 바로 찾으시면 돼요. 발병 시간이 제일 짧은 거야. 1시간 만에 바로 발병이 일어납니다. 그 정도 기억하시고, 병원성 대장균은 분변이나 우유 같은 거 잘못 먹으면 걸리시는 거. 보툴리눔 식중독은 발병 시간은 36시간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이제 치사율이 가장 높은 식중독균 중에 하나입니다. 오래된 깡통이나 그런 거 드시면 걸릴 수 있는 질병이겠죠? 답은 3번. 28번 다음 중 비타민과 그 결핍증과 연결이 틀린 것은?
1번 비타민 B2 구수염. B2가 구수염이 맞아요. 근데 B가 보통 자주 나오는데 B는 뭐죠? 무기력증? 각기병이었어요. B2는 구수염이 맞아요. 비타민 D 그룹병이죠. 뼈가 휘는 거. 비타민 A 야맹증이죠. 비타민 C는 각기병이 아니고요. 각기병은 B지. B죠. C는 뭐예요? 괴혈병이 걸리죠. 답은 4번. 29번. 일반적으로 돼지고기 생식에 의해 감염될 수 없는 것은? 돼지고기 유구조충 감염되죠. 무구조충은요 소가 하는 거죠. 답은 2번. 다른 거 뭐 돼지에서 걸릴 수 있고요. 30번. 실내에서 다수인 밀집한 상태에서 실내 공기의 변화는? 군집독 찾으라는 거네요. 군집독 어떻게 일어나는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기온이 올라가겠죠. 습도도 올라가겠죠. 사람들이 숨 쉬니까 이산화탄소가 올라가겠죠. 답은 3번. 다음 31번. 고압증기 멸군법에서 20파운드 압력에는 몇 분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 원래는 보통 15파운드에서 처리를 합니다. 15파운드에서 15분 처리를 하는데 20파운드도 여기선 15분이에요. 답은 3번. 32번. 광견병의 병원체는 어디에 속하는가? 광견병은요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예요. 33번. 다음 중 열에 의한 저항력이 커서 자비소독법으로 사멸되지 않는 균. 자비소독법은 뭐였죠? 100도씨 물에 15분에서 30분간 팔팔 끓이는 건데 바이러스는 죽지 않아요. 여기서 뭐 있죠? 바이러스? 4번에 있네요. 비형 관련 바이러스. 34번. 레이저 사용 시. 칼이죠? 레이저 사용 시 헤어살롱에서 교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의할 점이 아닌 것. 매 고객마다 새로 소독된 면도날을 사용해야 한다. 네, 면도날은 매번 고객마다 갈아 끼우긴 어렵지만 갈아 끼워야 되겠지.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새 것으로 교체해야만 한다. 아니요, 매번 새 거 쓰셔야죠. 일회용 면도날을 쓰셔야지 맞는 거고요. 일회용 면도날을 써야지 맞는 거예요. 매번 갈아 끼우셔야 합니다. 답은 2번이네요. 세 번째. 레이저날이 한 몸 분리가 안 되는 경우 70% 알코올을 적신 솜으로 반드시 소독하고 사용한다. 그럼요. 면도날을 재사용해서는 안 된다. 당연하죠. 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표피를 직접 긁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재사용은 안 됩니다. 레이저는. 답은 2번. 35번. 손 소독과 주사할 때 피부 소독 등에 사용되는 에틸 알코올은 어느 정도 농도에서 사용해야 하는가? 70%예요. 70에서 83%로 보면 됩니다. 보통 70이 정답이에요. 답은 3번. 36번. 임의용업소에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수건소독법으로 가장 적합한 거. 수동소독? 적합한 거? 빨겠지. 여기 있네요. 자비소독법. 자비소독법 오늘 3번이나 나왔어요. 뭡니까? 자비소독법. 100도씨 물에서 15분에서 30분간 담갔다 빼는 거. 삶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3번. 37번. 임의용업소에서 비형 간염의 전염을 방지하려면 다음 중 어느 기구를 가장 철저하게 소독하여야 하는가? 이거 아까 전전에 있던 문제인데. 면도칼. 피가 직접 닿을 수 있는 거, 표피를 직접 긁을 수 있는 거, 면도칼이죠. 면도칼은 소독을 가장 적절히 해야 합니다. 2번이나 나오는 문제네요, 오늘. 38번. 소독제의 살균력을 비교할 때 기준이 되는 소독약은 뭐죠? 석탄산. 뭐죠? 페놀. 답은 3번. 이거랑 페놀도 꼭 기억을 해놓으세요. 39번. 3% 크레졸 비누액 900ml를 만드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900ml. 계산 그냥 해볼게요. 1번. 크레졸 원액 270ml에 물 630ml를 가했다. 몇 ml예요? 900 중에 270 있는 거네. 3% 안 되잖아요. 그죠? 땡. 27에 873. 900분의 27 있는 거네요. 3%네. 답은 2번. 시험장 가시면 그 계산기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계산기가 있어요. 컴퓨터에 깔려 있어요. 깔려 있는데 요 밑에 버튼이 있으니까 그거 쓰시면 돼요. 40번. 소독약 구비 조건이 틀린 것은? 첫 번째, 값이 비싸고 위험성이 없다. 소독약은요, 누구나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값이 비싸면 안 돼요. 누구나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값이 비쌀 수 없습니다. 싸야 합니다. 위험성이 없는 건 맞고요. 1번이겠네. 두 번째, 인체에 해가 없으면 취급이 간편하다. 네. 살균하고자 하는 대상물을 손상시키지 않는다. 그럼요. 살균력이 강하다. 네. 답은 1번. 다음 41번. 다음 중 피부의 각질, 털, 손톱, 발톱의 구성 성분인
케라틴을 가장 많이 함유하는 것은 동물성 단백질. 노화 피부의 특징이 아닌 것은 첫 번째, 노화 피부는 탄력이 없고 탄력은 없어요. 수분이 없다. 수분이 없다고요? 이건 세모. 두 번째, 피지 분비가 원활하지 못하다. 원활하지 못하죠? 주름이 형성되어 있다. 주름이 형성되어 있겠죠. 색소 침착 불균형이 나타난다. 색소 침착 불균형이 있습니다. 검버섯 같은 게 생성될 수 있고요. 기미도 되게 자주 형성이 됩니다. 다 맞는 내용인데 1번에 보면 노화 피부는 탄력이 없고 탄력은 없는 게 맞아요. 왜냐면 그 진피층에 있는 그런 뭐라 그러죠? 진피층 안에 있는 콜라겐층들이나 엘라스틴이 깨져서 탄력이 없어요. 수분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요게 아니라서 답은 1번. 43번, 피부 진균에 의해 발생하며 습한 곳부터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은? 자, 모낭염은 습기랑은 상관이 없고요. 족부백선이 뭐냐면 이거 무좀이거든요. 무좀이에요. 무좀은 습한 곳에서 잘 생겨요. 답은 2번입니다. 동소염, 튀는 뭐 다 습기와는 상관은 없어요. 답은 2번. 44번, 기미를 악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아닌 것은? 기미 악화. 원인이 아닌 거 찾으라네요. 경구 피임약의 복용. 뭐 기미 악화될 수 있겠죠. 임신, 기미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 자외선 차단을 했으면 기미가 안 생기겠지. 안 생기겠지. 답은 3번. 내분비 이상 기미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 45번, 다음 중 피지성과 가장 관련이 깊은 질환. 피지성과 가장 관련이 깊은 질환을 찾으라네요. 사마귀 아니고요. 주사 그거거든요. 그 코나 요 볼 주변에 빨갛게 이제 혈관이 확장되듯이 보이면서 그 빨갛게 되는 질환이 있어요. 그게 주사인데 피지선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피지선 이상이 생기면서 혈관이 확장되면서 아니면 피부가 얇아지면서 혈관들이 보이면서 얼굴이 또는 코가 빨갛게 보이는 거. 보통 30, 40대 남성한테 자주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피지선 관리를 잘 하면 또 덜 생기죠. 답은 2번 주사. 36번, 박하 함유된 시원한 느낌으로 혈액순환 촉진 성분. 박하 뭐죠? 여기 있네요. 맨솔. 왜 맨돌로 써놨지? 맨솔. 답은 2번. 47번, 다음 중 표피에 존재하며 면역과 관계 깊은 세포. 표피에 존재하고 면역 하나밖에 없죠? 랑게란스. 답은 2번. 48번, 다음 중 필수 아미노산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필수 아미노산은요 8개랑 2개에서 총 10개가 있어요. 10개가 있는데 아마 제가 수업을 하면서도 안 알려줬을 거예요. 외우지 마요. 외우지 말고요. 이거 그냥 틀리는 문제예요. 이 정도는 그냥 틀려도 됩니다. 하나 정도 틀려도 돼요. 답은 4번. 몰라도 돼요. 49번, 아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아하, 화학적 필링제. 바로 있네 여기. 틀린 거. 화학적 필링제 맞죠? 두 번째, 글리콜산, 젖산, 주석산, 능금산, 구연산 등이 있다. 맞아요. 각질세포의 응집력을 강화시킨다. 각질세포의 응집력을 약화시켜야 필링을 하겠죠. 강화가 아니라 약화입니다. 답은 3번. 미백작용 있어요. 아하는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에요. 50번, 다음 정유, 기름, 에센셜 오일 중에서 살균 소독 작용이 가장 강한 것은? 살균 소독하면 보통 둘 중 하나예요. 지금 여기서는 타임 오일이 답인데 보통은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티트리 오일을 조금 더 많이 쓰긴 합니다. 티트리 오일.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티트리 오일 또는 타임 오일 두 가지가 다 될 수 있어요. 네? 티트리는 없으니까 답은 1번. 51번,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때 행정처분은? 영업신고를 하지도 않았대. 영업정 소재지를 변경하는데 신고 안 했대. 바로 폐쇄겠죠? 얘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잖아. 불법이네. 바로 폐쇄입니다, 저건. 52번, 임용업소에 있어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청문, 억울하니까 이거 저요 막 하는 건데 아닌 거 찾으라네요. 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자 하는 경우. 취소 청문할 수 있겠죠. 억울하니까. 면허 정지 처분을 할 때 억울하니까 할 수 있겠죠. 일부 시설에 사용 중지 처분을 사용하자. 억울할 수 있죠.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했을 때 1차 위반. 1차 위반의 경우 벌금 냅니다. 이거 벌금이야, 벌금. 53번, 임용업소에서 면도기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옳은 것 찾으랍니다. 벌써 오늘 면도기에 지금 3문제나 나오네요. 그죠?
첫 번째, 일회용 면도 날만을 손님 1인에 하용하여 사용한다. 네. 이게 원칙이에요. 일회용 면도날을 한 명만 쓰고 버리는 거예요.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그 일회용 면도날도 보통은 소독을 한 다음에 또 써야 돼요. 이게 정답이에요. 두 번째, 아니고. 이거 다 아니에요. 기억해 두실게요. 일회용 면도날을 우리가 해서, 꺼내서, 달아서 쓸 건데, 한 사람한테만 쓸 건데, 그것조차도 소독을 해야 돼요. 답은 1번입니다. 54번,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공중위생영업소를 개설할 자는 언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언제 받냐면요, 영업하기 전에 받으시는 거예요. 3번입니다. 다음. 55번, 다음 중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할 때 필요한 것. 공중위생영업, 미용업 같은 경우엔 신고제입니다. 신고하시면 돼요. 인가, 통보, 허가 아니에요. 허가 같은 건 이제 제조, 뭐 교육, 학원 뭐 이런 것들이고 나머지는 아니고. 56번,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위생관리 기준은 다음 중 어느 것으로 정하고 있는가? 위생관리 기준은요, 보건복지부령에 의해서 정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57번, 이용 또는 미용의 면허가 취소된 후 계속하여 업무를 행하는 자에 대한 벌칙사항. 면허가 취소됐는데 계속 업무를 한대요. 이거 제가 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금액이 나오는 경우는 외우지 마세요. 아까 같은 거는 다 푸는 문제지만 이렇게 금액이 나오는 경우는 풀지 마요. 답은 3번이에요. 안 외우셔도 돼요. 어차피 이렇게 한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다음. 58번, 이 미용 영업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처분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누가 처분할 수 있죠? 시군구에서 처분할 수 있죠.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까 같은 일을 합니다. 아까 같은 일 뭐 있었죠? 전에 보시면 이런 거 위생관리 기준을 정하고 이런 것들 하는 게 보건복지부고요. 과태료 부과해서 징수할 수 있는 사람은 얘네들이 아니에요.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만드는 건 얘네가 될 수 있겠죠. 보건복지부가 할 수 있겠지만 이건 아닙니다. 다음. 59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전문기관 등의 공중위생관리 업무를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자. 누가 할 수 있죠? 요런 것들을 얘가 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시군구가 하는 일과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일은 달라요. 요걸 계속 구분을 해둔 문제인데 잘 구분을 해두실게요. 보건소는 간간히 튀어나오긴 하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일은 지역사회를 책임지는 일입니다. 이런 것과 상관없어요. 다음. 60번, 임용사 면허증을 재교부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중 누구인가? 재교부 받을 수 있는 자. 첫 번째, 공중위생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명령을 위반한 자. 위반했는데 재교부를 왜 받아요? 간질병자. 면허증이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이거부터 뭔 소리야? 네 번째 보시면 면허증을 헐어서 못 쓰게 된 자는 재교부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1번부터 3번까지는 말도 안 되는 거 갖다 떼어놨네요. 다 아닌 거. 답은 4번입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외우지 말라고 했던 문제들이 한 문제가 나왔고요. 안 가르쳐 드린 게 한 4문제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한 6문제 정도는 아마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셨더라도 못 풀었을 정도의 문제입니다. 시험장에 가셔도 보통은 10문제 내외 정도를 못 풀 정도의 난이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에 가시는 목적이 100점이 아니죠. 몇 점 맞으시는 거야? 60점을 맞으시는 겁니다. 60점이니까 그냥 요 정도 5문제에서 한 10문제 정도는 그냥 나 모르는 거까지 하시면 되고요. 다 외우더라도 이렇게 모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있다 보니까 공부 최대한 많이 하시고요. 문제 최대한 많이 보시고 제가 알려드린 문제 정도는 100%꼭 기억을 하고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합격하시고 또 실기 또 보러 오시는 걸로 할게요.